네, 이번 시간에도 전시하기 위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생애, 교육, 작품 이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셰익스피어의 어린 시절 교육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요? 나중에 극작가로서 시인으로서 활약하는데 그 지적 자양분, 문학적인 감수성 이러한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교육에 있어서 이 고향인 스타포드 어폰 에이봉의 어떤 그 인문학적인 요소 말씀하셨죠. 이곳인데 스타포드는 여기서 온 지역과 여기서 온 사람들, 여기서 온 사람들이 거쳐가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래서 여기 모여가지고 런던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 당시 런던은 이미 상당히 뭡니까? 국제적인 그 유산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송구하기 위해서, 출사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도보를 위해서 런던을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북쪽에 사는 사람들과 서쪽에 사는 사람들과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다 거쳐하기 때문에 이곳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또 상업지역이었다. 그리고 상인들이 여러 곳에서 왔고 여행객들이 많이 왔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주어왔을 것이다. 그곳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맹모 삼천지교에서 맹자가 성장할 때 장사꾼들의 마을에 샀었죠. 그래서 장사꾼 흉내를 내니까 맹자 어머니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맹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사를 통해서 어렸을 때 그때는 그러한 경험들을 구체하고 있지만 나중에 인간성의 속성에 대해서 돈과 물질에 대한 인간의 속성을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맹모 삼천지를 다르게 해석하는 데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치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한 곳에서 생생한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서 또한 셰익스피어 아버지 존 셰익스피어가 상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직접 상대하고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버지가 존 셰익스피어가 시의원이 돼가지고 챔버레인 여러 곳에서 오는 극단들을 뭡니까 정리해가지고 어레인지해가지고 공연을 주선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이 아들이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아버지 찬스랄까요? 아버지 그러한 공연 뭡니까 어레인지먼트를 통해서 공연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영국이라는 것은 주로 중세의 기적극, 도덕극, 뭐 신비극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시장 바닥에서 맥시프트, 상설 무대, 여관이나 시장 바닥에서 상설 무대가 설치돼가지고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공연에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뭡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곳은 바로 스트라포드 프로그램인데요. 이곳 옆이 바로 웨일즈입니다. 웨일즈 지역이죠. 웨일즈 하게 되면 영문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아드왕 전설, 아드왕 문학, 로만스 이게 싹튼 곳이거든요. 서양문학에서 영국 문학뿐만 아니고 서양문학에서 중요한 하나 그 로케이션 이게 바로 이 아드왕의 전설인데요. 아드왕 전설의 위치가 바로 시작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웨일즈는 전통적으로 신화와 전설이 굉장히 많이 생성된 곳이죠. 바로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자연 환경, 아덴 포레스트가 아덴이 하게 되는데요. 아덴 포레스트가 있게 되고 바로 그곳에 있는 워릭셔 그리고 스트라포드 폰 아버 그 주변 환경이 그 당시는 아주 그러니까 thick woods 아주 산림이 울창했다 합니다. 지금도 뭡니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있는데요. 그 당시는 더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자연 자체가 감수이랄지 문학적 영감이랄지 그런 것을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그 12화 그러니까 As You Like It 거기도 나오는 건데 나무들이 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흐르는 이 시내가 책이 있게 되고 그리고 돌들에 있어서 암석에 있어서도 설교가 있게 되고 모든 것이 조화노라. 자연 자체가 하나의 책이고 시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19세기에 윌리엄 워스워스가 레이크 디스트릭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성장해가지고 자연이 나의 스승이었다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영향을 봤을 걸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작품 속에서 그런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웨일즈 아드왕의 신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계속 강의하겠는데요. 그 있게 되고 각기 상인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건 체계적인 공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말할 때 당대 유명한 극작가들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나왔거든요. 네, 말로이랄지 로버트 그린이랄지 다 보니까 벤 존스랄지 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를 나왔는데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학의 제사들이 그를 비하하게 되죠. 사실상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대작가가 된 경우가 있고, T.S. 엘리엇이랄지 워스워스랄지 그렇지 않고 타고날 때는 천재적인 것, 그리고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에 의해서 대작가 된 사람들이 문학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은 이제 제가 설명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체계적인 학문적인 그러한 학습 기간은 부족했지만은 스스로가 노력을 했고, 나중에 런던에 가가지고 최고의 지성인 그룹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또 지적 성장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법학교를 다녔는데, 문법학교가 그 당시 5세, 6세기 시작합니다. 6세에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게 되는데, 바로 이제 문법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문법학교의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문법학교를 다녔냐라고 추정하냐 이것이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뭡니까? 그 시의원이 되고 그 스트라포드의 유명 인사가 됩니다. 장사를 해가지고 시의원에 진척이 되는데, 아버지 존 셰익스피어가 1568년에 시의원이 됩니다. 시의원, 유력 인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시의원이 되고 또 높은 시의원 중에서도 높은 chief magistrate, 그리고 이제 또 높은 단계에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날 시장에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당시 그 정도 신분이면 당연히 그라마 스쿨을 다녔었거든요. 저도 했습니다. 무료로 그라마 스쿨에 갈 수 있었어요. 당연히 갔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보니까, 자, 1564년 태어났고 1568년에 시의원이 됩니다. 부친이요. 이때부터 사업도 성공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 인사로서 그 마을의 그 도시의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이죠. 그때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5세, 6세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무렵에 문법학교에 다녔을 것이다. 실제 그 당시 그곳에 문법학교가 있었거든요. 예. 킹스 뉴스쿨 해가지고 이 13세기부터 세워진 그라마 스쿨이 있게 돼요.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자녀들이 다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라마 스쿨이 있게 되는데, 이 그라마 스쿨은 사실상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많은 자료들이 있고, 지금 실제로 이곳이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태어났던 집에서 가까운 그라마 스쿨입니다. 그라마 스쿨이고, 이곳이 바로 그라마 스쿨의 외부 모습이에요. 그 당시 16세기의 책상과 그대로 모습 있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책상이 아니고 그 당시 실제로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약간 보수를 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길도 차펠이 있게 되고, 이러한 생생한 자료들이 지금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학교를 다녔을까라고 추정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이 그라마 스쿨을 다녔는데, 그라마 스쿨에서 뭘 공부했느냐? 예, 문법, 라틴, 그리크 문법을 공부합니다. 이 굉장히 그 그리크 라틴이랄지 우리가 제2 외국어를 공부할 때 아주 그 문법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6시, 새벽 5시, 6시 시작해가지고 12시간, 13시간 강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 영국 교육의 그라마 스쿨의 과정이었고요. 그 당시 지식인들이 밤 통과해야 할 그런 아주 고된 훈련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된 훈련이 고전학습을 중심으로 한 그리크 라틴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훈련이 19세기 초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워스워스랄지 그 이전 워스워스도 일찍부터 이 새벽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5, 6세부터 그라마 스쿨을 다녔던 것이죠. 굉장히 엄격한 그런 교육이 됐었고, 이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암기주입니다. 암기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암기를 못했을 경우는 엄격한
혹독한 플로깅, 체벌이 있게 된 것이죠. 바로 19세기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라틴어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요. 라틴어로 수업해요. 오늘 우리 한국 대학에서 뭐 잉글리시 존 해가지고 그것은 영어만 하듯이 말이죠. 원어 강의하듯이 그럴 수 있던 것이죠. 그러한 그 원어 강의가 바로 15, 16세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영어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은 또 체벌을 받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같이 자, 어린 아이들이 6세 때부터 13시간 동안 6일간 수업을 받게 되고요. 라틴어 수업을 하게 되고. 그 당시, 그런데 대개 이제 라틴어를 영어로, 영어를 라틴어로 번역, 이걸 중심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암기죠. 암기. 그리고 라이팅. 고전 작가들의 문학적인 기법, 표현, 어휘사용, 이것을 많이 습득을 해가지고 그대로 뭡니까? 암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의 창의적인 것을 그곳에 덧입혀 가지고 새롭게 전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작가들 공부했냐? 그 당시 BC 1, 2세기, AD 1세기의 라틴 작가들입니다. 세네카를 다 알죠? 세네카, 키케로, 뭐 행복론, 헤라클레스, 그 다음에 키케로랄지 수사, 어비드의 변형, 사랑의 기술, 그 다음에 부하질의 아이네이스, 그 다음에 호라티우스, 호레스, 호라티우스, 서정시, 풍자시, 그 다음에 이런 겁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전 극을 실제로 시간 나는 대로 실제 퍼포먼스, 연극을 실제 연습했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래의 극작가로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잘 체계적으로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뭡니까? 영국 전 지역에서 왔던 그런 중세 기적극 도덕극을 공부 봤었고, 그 다음에 문법학교에서 이와 같은 뭡니까? 작가들의 작품을 실제로 공연했었고, 읽었고 공연했었고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이 학습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통상 오늘날 그 역사가들을 봤을 때 한 13세, 15세 보게 되는데 그게 좀 불확실합니다. 왜 불확실하냐?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는데 1568년에 5세 때 시의원이 돼요. 당연히 그라마스쿨에 갔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 존 셰익스피어가 가게가 장사가 안 돼요. 사업이 쇠퇴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1572년입니다. 이건 다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1572년부터 이제 그 교회 헌금이랄지 활동 같은 것이 위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가게가 사업이 디클라인 했을 것이다 생각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1586년에 가가지고 부친이 의원직을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박탈당해요. 상당히 불운한 시절이 있죠. 이 박탈당했다는 것은 어떤 그 불명예스러운 일이 개입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벌금형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형사처벌도 받을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돈을 맞추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처해진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박탈됐다는 것은 이때가 완전히 가게가 몰락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1572년 쇠퇴기가 9세 때거든요. 그러니까 가게가 쇠퇴하니까 아마 그라마스쿨을 보낼 수가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막 쇠퇴하니까 1572년 막 그때 그만둔 것이 아니고 그로 불구하고 몇 년간은 갔을 것이다. 그래서 9세기 플러스 몇 살 더하니까 13세부터 15세까지는 그래도 그라마스쿨을 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합리적인 추정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끝났다 해가지고 그라마스쿨은 안 다녔지만은 지적 호기심이 강했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 후로도 홀로 공부를 했을 것이다 라고 또 추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차오지만 확인될 우리가 합리적인 추정에 의해서는 13, 15세기 때 그라마스쿨을 끝으로 정규적인 학습은 끝나는 것이죠. 다만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갔다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대학의 지자들, 당시에 유명한 작가들과 학벌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가만히 짧은 것은 확실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에라스무스 들어가십니까? 그때 인본주의 네덜란드의 인본주의 대부호라고 해서 에라스무스 공부했을 것이고, 그 이전에 바로 14세기, 15세기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캔터버리 테일스랄지 당연히 읽었겠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랄지 이런 뭡니까? 고전 철학자들의 글도 읽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 그라마스쿨 어떤 사람들이 갖는 거는요, 이제 그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자녀들이 갔는데 나중에 뭐 변호사가 된다거나 서기가 된다거나 성직자가 된다거나
그 당시 성직자는 상당한 지위였거든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직자 된다거나 정치가가 된다거나, 그다음에 정치가의 뭡니까? 행정가의 법률가의 비서가 된다거나, 그런 오늘날과 그 사회 엘리트를 양성할 수 있는 엘리트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그라마 스쿨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교육에 들어섰던 것이죠. 다만 대학은 안 갔다. 이 점에 있어서 뭡니까? 약간 흠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972년 9세, 13세, 15세, 9세인데 아마도 몇 년간 더 했을 것이다. 그래서 13세, 15세기 경에 정규적인 학습이 끝났다고 추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82년 결혼을 하게 됩니다. 18세죠. 18세요. 그 다음에 1983년에 딸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타임라인 쭉 그어봤는데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은 윌리엄 셰익스피어 작품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게 됩니다. 네. 결혼 그룹이 있을 정도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결혼, 사랑, 그렇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1982년 이게 1982년인데요. 1982년인데 이때 결혼 전 혼인 서약서가 있습니다. 예, 그 당시 보니까 우스터 교구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혼인 서약서가 있게 돼요. 이 혼인 서약서가 무엇이냐? 결혼 전에 이 혼인 서약서를 작성하면은 그 당시 교회에서 행해진 3번의 예고. 자, 우리 마을에 우리 교구에 A와 B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반대하세요. 손 드세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A와 B가 결혼하게 되는데 합당하느냐, 뭐 불륜이 있다, 뭐가 있다, 그것을 말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3번의 예고, 반스, 예고가 있는 다음에 결혼식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3번의 예고를 시간을 두고 하다 보니까 급한 사람이 있거든요. 갑자기 뭐 이주를 한다거나, 뭐 특별한 상황, 아프다거나, 급하게 결혼을 해야, 신속하게 결혼을 해야 할 경우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고를 생략하기 위해서 그가 뭡니까? 결혼 전 혼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 혼인계약서는 보증이 있어야 되고 40파운드라는 그다음 제법 큰 돈을 지참을 뭡니까? 보증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와 같이 결혼 전 혼인계약서를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작성했냐 이것이죠. 뭔가 어린 점이 있다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이 1980년 11월 27일과 1980년 11월 28일 두 개의 혼인 서약서가 발행됩니다. 신랑은 똑같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예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예요. 하나는 안 파틀리 오브 템플 크라프트이고요. 하나는 1980년 11월 28일 안 하드웨이 오브 셔틀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부인이 바로 안 하드웨이예요. 셔틀 안 하드웨이거든요. 그 당시 그 정말 부유한 농부의 딸이었거든요. 근데 그 비유가 올드 메이드라고 나옵니다. 올드 메이드, 노천의 뜻이죠. 노천요. 명시가 되거든요. 예.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18세였는데 안 하드웨이는 26세였습니다. 그 당시는 좀 많은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2번 나타나느냐? 이건 뭐고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각도로 이제 그 연구가들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안 하드웨이가 이 안 하드웨이와 결혼하게 되는데 하드웨이의 또 다른 이름이 파틀리가 아니냐 이것이죠. 이렇게 유추하게 됩니다. 당시 그런 뭡니까? 이름이 바꿔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했을 경우 지역 이름은 틀려요. 템플 그래프트하고 셔틀인데 말이죠. 가까운 거리는 합니다만 이름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사했겠는가?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혼인서약서가 어디서 발견되는 거 아니요? 워릭시가 아니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워릭시가 아니고 그 이웃 교구인 우스터 교구에서 이 법정 서기 보관소에 발견되거든요. 왜 자기 교구가 아니고 다른 교구 와서 이렇게 결혼했겠느냐? 이 의심이 드는 것이죠. 더구나 이와 같이 혼인서약서 할 때는 신랑의 부모님이 보증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관례거든요. 그런데 신랑의 보증이 없고 신부에 있어서도 신부의 아버지의 친구 샌들스하고 리처슨이 보증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샌들스하고 리처슨은 누군가니 바로 앤 하더웨이 아버지의 친한 친구들이에요.
믿을 만한 신뢰한 친구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앤 하더웨이가 그 당시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더하고 살게, 오빠하고 살게 되는데, 그런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부모가 올 수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보증이 아버지와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 앤 하더웨이의 아버지의 친구분들 두 사람이 보증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40파운드라는 큰 돈을 내게 되고, 자기 교구도 아니고 이웃 교구에 가서 뭡니까 혼인서약서 작성이 된 것이고, 이게 너무나 뭡니까 뭔가 좀 아리송하지요. 예.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특별한 신속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얘가 좀 혼인서약서를 작성이 되는데요. 혼인서약서를 작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식으로 막 넘어가게 된 것이죠. 세 번의 예고를 생략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예외적인 것을 감안해서 혼인서약서를 작성해가지고 신속한 결혼을 진행시키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교구 목사가 그쪽 사람들이 허용해 준 것이죠. 자, 그러면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1982년 12월 27일 하루 전에 나왔다 것이죠. 두 개가 있다 것이죠. 가서 얘기합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두 번 결혼했다는 것이죠. 12월 27일 날 여기에 화틀리하고 결혼했고, 그 다음에 12월 28일 결혼이 아니고 결혼서약서 작성했고, 그 다음에 12월 28일 날 안 하더웨이하고 결혼했다. 그래서 이제 비판자들 말이죠. 이같이 불륜이다. 도덕성이 문제가 있는 친구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인 것이죠. 이렇게 공격이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게요? 여러 추정이 있게 됩니다. 하나의 가설은 이 앤 화틀리는 이 앤 하드웨이와 다른 사람의 것이죠. 분명히 다른 사람이고, 두 번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두 번 들어있거니면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동명이인의 것이죠. 다른 사람의 거예요. 이렇게 또 이제 옹호한 측에서 이렇게 옹호를 하게 됩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 그와 같이 동명이인이 그 당시 꽤 있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하고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몇 세에 있느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8세죠. 그리고 앤 하드는 26세입니다. 그러면 남자 체계로 봤을 때 10대 중반에 결혼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10대 결혼한 것이 어떠하느냐? 이거 논란이 될 수 있게 되는데요. 약간 빠르긴 하지요. 결코 빠른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봤을 때. 빠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나이가 14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15세죠. 그때 벌써 로미오하고 관계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14세, 15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unusual, 특이한 경우는 아니다 이것이죠. 수용할 수 있는 나이다 이것이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럼 이와 같이 1982년 10월 28일 결혼을 빨리 서두르느냐? 자기 교구도 아니고 다른 교구에다가 빨리 서둘러가지고 혼인서약서를 받느냐 이거거든요. 바로 그 이유가 6개월 후에 나타납니다. 무엇이냐? 1982년, 1983년 6개월 후에 딸 수산나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뭘 의미하느냐? 벌써 결혼서약서 작성한 무렵에 이 부인이 안 하더웨이가 4개월 정도 임신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럼 뭘 생각하셨게 되냐? 하더웨이 집안 측에서 보았을 때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혼인 전에 보니까 피앙세하고 보니까 관계를 가져가지고 임신했다 것이죠. 그러면 도망갈 우려가 있다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도망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딱 잡기 위해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빨리 혼인서약서를 작성해버린다 것이죠. 이런 것이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혼인서약 작성하고 나서 1982년 4, 5개월 후에 딸 수산나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호혼전 관계를 가했던 것이죠. 그럼 그 당시 호혼전 관계가 문제가 되느냐?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not unusual, 아주 특이한 사항은 아니었다.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너, 명예스럽고 떳떳하지는 못했다. 이 정도입니다. 차후적으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 자신도 뭡니까? 결혼을 늦추게 되면 혼인서약서에 서인을 안 하게 되면 심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혼인서약서를 결혼을 하지 않고 혹은 또 신랑이 결혼 약속 해놓고 도망가 버리면은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게 바로 뭡니까? 마스타드, 아비 없는 자식 해가지고 치욕과 굴욕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조 시대 때도 서자가 있어가지고 어떤 법적 권한도 없고 있지 않습니까? 서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스타드의 경우는 애비 없는 자식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재산에 있어서도 모든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치욕, 사람들이 뭡니까?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오너바운드, 명예스러움, 어떤 그 존중스러움, 그런 것을 박탈당하게 돼요. 그러한 것을 양측에 다 방어하기 위해서 혼인서약서를 빨리 작성해버린 것이죠. 그러한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81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1986년, 그래서 이제 1983년에 딸 수산나가 태어나게 되고 1985년에 쌍둥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햄넷과 주디스인데요. 이 햄넷은 아들인데 빨리 죽어버리죠. 그래서 그 햄릿, 아들 이름이 햄넷인데 유명한 햄릿 작품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1986년에 이제 부천이 우원전을 완전히 박탈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쌍둥이 햄넷 주디스의 출생의 신호까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윌리엄 셰익스피어에 관한 직접적인 문서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6년이 돼가지고 11년간의 공백 기간이 지나가지고 1996년에 다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뭡니까? 공식 기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11년간 공백이 있게 된 것이죠. 이 기간 또 무엇을 했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뭡니까? 흥미로운 것이죠. 네, 그런 것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의구심을 자아낸 결혼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제 시비아 같은 경우 이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작품 중에 그 대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공작이 말한 건데요. 저런 나이가 너무 많군.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편을 택하는 것이 좋아. 옷이 사람 몸을 따라가듯이 여자도 남자에게 맞춰가는 법이거든. 여자가 젊고 예뻐야만이 오랫동안 남자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지. 어쨌든 자화자찬 같지만 우리 남자들의 사랑은 여자보다 들뜨기 쉽고 경박하고 욕망에 쉽게 부추겨지고 그런가 하면 쉽게 흔들리고 사랑에 쉽사리 빠졌다가 이내고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리지. 상당히 결혼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런 뭡니까? 결혼의 깊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의 사랑에 대한 생각할지 결혼에 관계된 거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됩니다. 이러한 자신의 경험담이 연애관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요. 템페스트에서 보게 되면 또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프로스페로가 말하는 겁니다. 성스러운 의식이 합당히 올려지기 전에 그의 처녀성을 범해서는 안 되네. 이 결합을 연결게 할 달콤한 천상의 축복이 내기는커녕 둘 사이에 증오와 싹터, 후손의 축복이 없을 것이며 시큰둥한 표정의 경멸과 불화가 부부의 진실을 보기에도 역겹게 잡초들로 뒤덮을 것이며 그리하여 두 사람 다 그 자리를 싫어하게 될 걸세. 그러므로 결혼의 신이 화촉을 바뀔 때까지 조심하도록 해야 되네. 처녀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햄릿에 있어서도 숙부와 어머니 사이에 그러니까 불륜에 대해서 햄릿이 굉장히 고뇌를 하는 게 나오죠. 이와 같이 부부의 결혼관, 애정관, 사랑에 대한 것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중요한 뭡니까? 주제가 되고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봤을 때 특히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 두 번의 혼인서약서 당연히 그 비판을 봤을 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무작정 추정은 옳지 않고요. 우리 합리적으로 그런 관계를 봐야 되겠죠. 이게 나중에 결혼 마지막에 이제 안 하더웨이한테 상당히 오랫동안 런던의 셰익스피어가 뚜렷이 살게 되거든요. 고향에 있는데 말이죠. 가끔 고향에 가기는 가요. 지금 같으면 이제 뭡니까? 기력이 아파? 그런 식이 된 것이죠. 주말 보라지 이렇게 되는데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바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계속 이 결혼 문제가 계속 셰익스피어 실제 자기의 인생에서도 인생의 결혼 문제, 여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계속 보니까 비판론자들이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 이 11년 동안 공부가 무엇이고 그 이후에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